유난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 특징. 지난번에 저 혼자서 산책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스타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이걸 통해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이 보여주는 것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이나 엄격한 태도, 심플한 옷차림, 모임에서 자기 경험을 나누려고 하는 것 등이 생각나잖아요? 이런 건 그냥 외모나 행동이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에서 얻은 교훈이나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많은 걸 가르치고 배워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자기 경험을 나누면서 많은 걸 배워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기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죠. 중요한 건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존중하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상대를 가르치려는 거라기보다는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의 특징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 나이 들매의 의미와 인생에서 마주치는 여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서로 다른 세대끼리 어떻게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서 배울 게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얘기할 이 주제가 정말 넓고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나이 듦을 통해 얻는 교훈과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인생이라는 여정을 함께 걸으며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주의를 얼어붙게 하는 태도로 상하 관계를 중시한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인상 깊은 이야기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이야기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상하 관계가 얼마나 우리의 삶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었죠. 사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와 꽤나 잘 맞닿아 있어요. 먼저, 상하 관계를 중요시하는 건 때론 필요할 수 있지만 너무 그런 분위기만 강조하다 보면 주의가 좀 얼어붙는 것 같아요.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말하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막상 엄격하고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창의력이나 자율성 같은 것들도 좀 억제되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플라톤은 이상적인 사회를 말할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끄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로움이란 게 꼭 엄격함이나 권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가 자기만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서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이상적으로 봤던 거죠. 부다도 비슷한 맥락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되면 상하 관계에 그렇게 엄격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생길 거예요. 결국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상하 관계의 엄격함을 조금 내려놓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가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사회 전체도 더 조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상하 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좀 더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분명 우리 모두에게 좋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직장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려 하며 집으로 돌아가길 거린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어요. 그 기사에서는 사람들이 왜 직장에 오래 머무르려고 하는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를 왜 그렇게 꺼리는지에 대해 다뤘는데요. 이야기가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졌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에 몰두하는 건 단순히 일이 좋아서만은 아닐 거예요. 가끔은 외로움을 피하거나 집안 문제에서 도망치고 싶어서일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우리가 내면의 불안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거와 비슷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일에 몰두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 진정한 의미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즉, 일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취미나 가족, 친구들과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는 현대 사회에서 일이 사람의 정체성이나 지위를 결정하는 큰 요소가 됐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일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하지만 베버는 이렇게 일에만 치중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삶이 좁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교훈은 일과 삶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자신의 삶에서 일만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고 느낀다면 이제 좀 다른 취미나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시간을 할애해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세 번째로 후배들이 일찍 귀가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나 때는 이러지 않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얼마 전에 저는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지인과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는 회사 내에서 세대 간의 소통과 인식 차이에 대해 꽤 고민하고 있었는데 특히 내 시절에는 이라며 후배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화를 계기로 저는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야근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선배들이 이제는 일찍 퇴근하려는 후배들을 보며 어리둥절해하곤 해요. 이런 차이는 단지 근무 시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 일하는 방식, 심지어 소통하는 방식까지도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옛날 철학자들 말을 빌려보자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건데 이건 직장 문화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과거의 방식이 지금도 늘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키케로는 소통에 대해 진정한 소통은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선배가 내 시절에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야기는 사실 그 시절의 노력과 경험을 후배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면 후배들은 지금의 환경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존 듀이가 말했듯이 교육은 삶의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직장 내에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세대 간의 다리를 놓는 것도 중요해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선배들의 경험에서 배울 점도 많고 후배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에서도 배울 게 많으니까요. 결국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함께 더 좋은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로 헐렁하고 단색의 옷차림을 선호한다. 지난주에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다가 무심코 옷가게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고르는 걸 보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헐렁하고 단색의 옷을 선호할까? 그리고 이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됐어요. 사실 헐렁하고
단색 옷을 선호하는 건 그냥 스타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은 간결함과 실용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반영할 수 있어요. 마치 옛날 소크라테스처럼 내면의 가치에 더 집중하는 삶의 태도와도 연결될 수 있죠. 소크라테스는 겉모습보다는 사람의 내면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오늘날 헐렁하고 단색의 옷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옷차림이 일종의 반항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패션 트렌드가 자꾸 바뀌는데 그런 거에 안 휩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거죠. 이는 마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말한 것처럼 더 간단하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태도와 비슷해요. 소로우는 자연 속에서 단순하게 살며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고 하잖아요. 이걸 통해 우리는 헐렁하고 단색의 옷을 선호하는 것이 사람들이 삶을 단순화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잡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일종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패션 선택은 자신감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남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헐렁하고 단색의 옷차림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가치관, 심지어는 철학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꽤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옷차림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까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5번째로 모임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가르치려 든다. 며칠 전에 저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분이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주는 걸 듣게 됐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가르치려 드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실 이야기를 나누는 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옛날 플라톤 시절에도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지식을 배우고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여겼죠. 그리고 소크라테스처럼 우리도 서로 대화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자신도 모르게 깨달음을 얻기도 해요. 심리학자들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걸 성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존중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가르치려고 할 때 그게 상대방을 내려보거나 교육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서로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사실상 서로에게 많은 걸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깊은 연결도 느낄 수 있죠. 결국 이 모든 건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말에 저는 오랜만에 혼자서 산책을 했어요. 걷다 보니 공원 벤치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여태껏 살아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 즉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어떻게 각자의 인생 여정과 연결되는지 생각하게 되었죠. 우리가 흔히 보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들의 행동들, 예를 들어 엄격한 태도로 상하 관계를 중요시하거나 직장에서 오래 머무는 것, 후배들을 엄격하게 바라보거나 심플한 옷차림을 선호하는 것, 모임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교훈을 주려는 것 등이 사실은 그 분들의 인생 경험과 지혜가 담긴 것임을 깨달았어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 배우고 가르쳐 왔으니까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찾으려 해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열린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이 단지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는 거야말로 진짜 소통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결국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삶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며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난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 특징. 지난번에 저 혼자서 산책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스타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이걸 통해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이 보여주는 것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이나 엄격한 태도, 심플한 옷차림, 모임에서 자기 경험을 나누려고 하는 것 등이 생각나잖아요? 이런 건 그냥 외모나 행동이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에서 얻은 교훈이나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많은 걸 가르치고 배워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자기 경험을 나누면서 많은 걸 배워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기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죠. 중요한 건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존중하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상대를 가르치려는 거라기보다는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의 특징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 나이 들매의 의미와 인생에서 마주치는 여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서로 다른 세대끼리 어떻게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서 배울 게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얘기할 이 주제가 정말 넓고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나이 듦을 통해 얻는 교훈과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인생이라는 여정을 함께 걸으며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주의를 얼어붙게 하는 태도로 상하 관계를 중시한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인상 깊은 이야기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이야기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상하 관계가 얼마나 우리의 삶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었죠. 사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와 꽤나 잘 맞닿아 있어요. 먼저 상하 관계를 중요시하는 건 때론 필요할 수 있지만 너무 그런 분위기만 강조하다 보면 주의가 좀 얼어붙는 것 같아요.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말하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막상 엄격하고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창의력이나 자율성 같은 것들도 좀 억제되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플라톤은 이상적인 사회를 말할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끄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로움이란 게 꼭 엄격함이나 권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가 자기만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서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이상적으로 봤던 거죠. 부다도 비슷한 맥락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되면 상하 관계에 그렇게 엄격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생길 거예요. 결국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상하 관계의 엄격함을 조금 내려놓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가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사회 전체도 더 조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상하 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좀 더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분명 우리 모두에게 좋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직장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려 하며 집으로 돌아가길 꺼린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어요. 그 기사에서는 사람들이 왜 직장에 오래 머무르려고 하는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를 왜 그렇게 꺼리는지에 대해 다뤘는데요. 이야기가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졌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에 몰두하는 건 단순히 일이 좋아서만은 아닐 거예요. 가끔은 외로움을 피하거나 집안 문제에서 도망치고 싶어서일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우리가 내면의 불안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거와 비슷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일에 몰두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 진정한 의미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즉, 일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취미나 가족, 친구들과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는 현대 사회에서 일이 사람의 정체성이나 지위를 결정하는 큰 요소가 됐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일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하지만 베버는 이렇게 일에만 치중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삶이 좁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교훈은 일과 삶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자신의 삶에서 일만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고 느낀다면 이제 좀 다른 취미나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시간을 할애해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세 번째로, 후배들이 일찍 귀가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나 때는 이러지 않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얼마 전에 저는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지인과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는 회사 내에서 세대 간의 소통과 인식 차이에 대해 꽤 고민하고 있었는데, 특히 내 시절에는 이라며 후배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화를 계기로 저는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야근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선배들이 이제는 일찍 퇴근하려는 후배들을 보며 어리둥절해하곤 해요. 이런 차이는 단지 근무 시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 일하는 방식, 심지어 소통하는 방식까지도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옛날 철학자들 말을 빌려보자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건데, 이건 직장 문화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과거의 방식이 지금도 늘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키케로는 소통에 대해 진정한 소통은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선배가 내 시절에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야기는 사실 그 시절의 노력과 경험을 후배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면 후배들은 지금의 환경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존 듀이가 말했듯이 교육은 삶의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직장 내에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세대 간의 다리를 놓는 것도 중요해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선배들의 경험에서 배울 점도 많고 후배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에서도 배울 게 많으니까요. 결국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함께 더 좋은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로 헐렁하고 단색의 옷차림을 선호한다. 지난주에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다가 무심코 옷가게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고르는 걸 보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헐렁하고 단색의 옷을 선호할까? 그리고 이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됐어요. 사실 헐렁하고 단색 옷을 선호하는 건 그냥 스타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은 간결함과 실용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반영할 수 있어요. 마치 옛날 소크라테스처럼 내면의 가치에 더 집중하는 삶의 태도와도 연결될 수 있죠. 소크라테스는 겉모습보다는 사람의 내면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오늘날 헐렁하고 단색의 옷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옷차림이 일종의 반항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패션 트렌드가 자꾸 바뀌는데 그런 거에 안 휩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거죠. 이는 마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말한 것처럼 더 간단하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태도와 비슷해요. 소로우는 자연 속에서 단순하게 살며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고 하잖아요. 이걸 통해 우리는 헐렁하고 단색의 옷을 선호하는 것이 사람들이 삶을 단순화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잡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일종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패션 선택은 자신감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남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헐렁하고 단색의 옷차림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가치관, 심지어는 철학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꽤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옷차림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까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섯 번째로 모임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가르치려 든다. 며칠 전에 저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분이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주는 걸 듣게 됐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가르치려 드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실 이야기를 나누는 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옛날 플라톤 시절에도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지식을 배우고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여겼죠. 그리고 소크라테스처럼 우리도 서로 대화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자신도 모르게 깨달음을 얻기도 해요. 심리학자들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걸 성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존중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가르치려고 할 때 그게 상대방을 내려보거나 교육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서로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사실상 서로에게 많은 걸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깊은 연결도 느낄 수 있죠. 결국 이 모든 건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말에 저는 오랜만에 혼자서 산책을 했어요. 걷다 보니 공원 벤치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여태껏 살아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 즉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어떻게 각자의 인생 여정과 연결되는지 생각하게 되었죠. 우리가 흔히 보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들의 행동들, 예를 들어 엄격한 태도로 상하 관계를 중요시하거나 직장에서 오래 머무는 것, 후배들을 엄격하게 바라보거나 심플한 옷차림을 선호하는 것, 모임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교훈을 주려는 것 등이 사실은 그분들의 인생 경험과 지혜가 담긴 것임을 깨달았어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 배우고 가르쳐 왔으니까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찾으려 해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열린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이 단지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는 거야말로 진짜 소통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결국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삶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며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난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 특징. 지난번에 저 혼자서 산책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스타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이걸 통해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이 보여주는 것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이나 엄격한 태도, 심플한 옷차림, 모임에서 자기 경험을 나누려고 하는 것 등이 생각나잖아요? 이런 건 그냥 외모나 행동이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에서 얻은 교훈이나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많은 걸 가르치고 배워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자기 경험을 나누면서 많은 걸 배워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기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죠. 중요한 건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존중하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상대를 가르치려는 거라기보다는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의 특징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 나이 들매의 의미와 인생에서 마주치는 여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서로 다른 세대끼리 어떻게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서 배울 게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얘기할 이 주제가 정말 넓고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나이 듦을 통해 얻는 교훈과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인생이라는 여정을 함께 걸으며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주의를 얼어붙게 하는 태도로 상하 관계를 중시한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인상 깊은 이야기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이야기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상하 관계가 얼마나 우리의 삶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었죠. 사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와 꽤나 잘 맞닿아 있어요. 먼저, 상하 관계를 중요시하는 건 때론 필요할 수 있지만 너무 그런 분위기만 강조하다 보면 주의가 좀 얼어붙는 것 같아요.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말하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막상 엄격하고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창의력이나 자율성 같은 것들도 좀 억제되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플라톤은 이상적인 사회를 말할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끄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로움이란 게 꼭 엄격함이나 권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가 자기만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서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이상적으로 봤던 거죠. 부다도 비슷한 맥락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되면 상하 관계에 그렇게 엄격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생길 거예요. 결국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상하 관계의 엄격함을 조금 내려놓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가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사회 전체도 더 조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상하 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좀 더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분명 우리 모두에게 좋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직장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려 하며 집으로 돌아가길 꺼린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어요. 그 기사에서는 사람들이 왜 직장에 오래 머무르려고 하는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를 왜 그렇게 꺼리는지에 대해 다뤘는데요. 이야기가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졌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에 몰두하는 건 단순히 일이 좋아서만은 아닐 거예요. 가끔은 외로움을 피하거나 집안 문제에서 도망치고 싶어서일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우리가 내면의 불안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거와 비슷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일에 몰두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 진정한 의미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즉, 일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취미나 가족, 친구들과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는 현대 사회에서 일이 사람의 정체성이나 지위를 결정하는 큰 요소가 됐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일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하지만 베버는 이렇게 일에만 치중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삶이 좁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교훈은 일과 삶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자신의 삶에서 일만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고 느낀다면 이제 좀 다른 취미나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시간을 할애해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세 번째로 후배들이 일찍 귀가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나 때는 이러지 않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얼마 전에 저는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지인과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는 회사 내에서 세대 간의 소통과 인식 차이에 대해 꽤 고민하고 있었는데 특히 내 시절에는 이라며 후배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화를 계기로 저는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야근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선배들이 이제는 일찍 퇴근하려는 후배들을 보며 어리둥절해하곤 해요. 이런 차이는 단지 근무 시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 일하는 방식, 심지어 소통하는 방식까지도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옛날 철학자들 말을 빌려보자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건데, 이건 직장 문화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과거의 방식이 지금도 늘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키케로는 소통에 대해 진정한 소통은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선배가 내 시절에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야기는 사실 그 시절의 노력과 경험을 후배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면 후배들은 지금의 환경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존 듀이가 말했듯이 교육은 삶의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직장 내에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세대 간의 다리를 놓는 것도 중요해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선배들의 경험에서 배울 점도 많고, 후배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에서도 배울 게 많으니까요. 결국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함께 더 좋은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로, 헐렁하고 단색의 옷차림을 선호한다. 지난주에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다가 무심코 옷가게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고르는 걸 보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헐렁하고 단색의 옷을 선호할까? 그리고 이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됐어요. 사실 헐렁하고 단색 옷을 선호하는 건 그냥 스타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은 간결함과 실용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반영할 수 있어요. 마치 옛날 소크라테스처럼 내면의 가치에 더 집중하는 삶의 태도와도 연결될 수 있죠. 소크라테스는 겉모습보다는 사람의 내면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오늘날 헐렁하고 단색의 옷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옷차림이 일종의 반항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패션 트렌드가 자꾸 바뀌는데 그런 거에 안 휩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거죠. 이는 마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말한 것처럼 더 간단하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태도와 비슷해요. 소로우는 자연 속에서 단순하게 살며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고 하잖아요. 이걸 통해 우리는 헐렁하고 단색의 옷을 선호하는 것이 사람들이 삶을 단순화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잡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일종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패션 선택은 자신감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남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헐렁하고 단색의 옷차림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가치관, 심지어는 철학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꽤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옷차림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까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섯 번째로, 모임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가르치려 든다. 며칠 전에 저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분이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주는 걸 듣게 됐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가르치려 드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실 이야기를 나누는 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옛날 플라톤 시절에도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지식을 배우고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여겼죠. 그리고 소크라테스처럼 우리도 서로 대화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자신도 모르게 깨달음을 얻기도 해요. 심리학자들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걸
성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존중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가르치려고 할 때 그게 상대방을 내려보거나 교육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서로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사실상 서로에게 많은 걸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깊은 연결도 느낄 수 있죠. 결국 이 모든 건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말에 저는 오랜만에 혼자서 산책을 했어요. 걷다 보니 공원 벤치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여태껏 살아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 즉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어떻게 각자의 인생 여정과 연결되는지 생각하게 되었죠. 우리가 흔히 보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들의 행동들, 예를 들어 엄격한 태도로 상하 관계를 중요시하거나 직장에서 오래 머무는 것, 후배들을 엄격하게 바라보거나 심플한 옷차림을 선호하는 것, 모임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교훈을 주려는 것 등이 사실은 그 분들의 인생 경험과 지혜가 담긴 것임을 깨달았어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 배우고 가르쳐 왔으니까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찾으려 해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열린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이 단지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는 거야말로 진짜 소통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결국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삶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며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